네? 내 남편의 숨겨진 딸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한 통의 전화가 내 인생 60년을 통째로 뒤집어놨다. 남편이 죽고 49일째 되는 날이었다. 그날 아침 나는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혹시 김정순 씨 되시나요? 고인과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남아있다. 아침 6시였다. 나는 부엌에 서 있었다. 앞치마를 두르고 찬물에 손을 담그고 물을 썰고 있었다. 49일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49일이 됐다. 불교에서는 49제라고 한다. 죽은 사람이 저승에서 심판을 받는 날, 마지막으로 이 세상과 이어지는 날, 이 날이 지나면 그 사람은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한다. 그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다. 믿는 종교도 없었다.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겠거니 했다. 다만 이 날만큼은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았다.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한테 미안할 것 같았다. 그래서 새벽부터 일어났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다. 부엌불을 켰다. 냉장고를 열었다. 어제 사다 놓은 것들을 꺼냈다. 무, 두부, 나물 3가지, 생선 1마리, 그리고 남편이 좋아했던 약과 2개. 한 봉지에 6개가 들어있었다. 2개만 샀다. 더 사면 내다먹게 될 것 같아서. 당뇨는 없었지만 매일 단 것이 이가 시려서 약과는 몸에 안 좋다고 했다. 당뇨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좋아했다. 몰래 먹었다. 내가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다. 그게 마지막 배려였다. 눈을 감아주는 것. 결혼 생활 내내 그렇게 했다. 모르는 척, 못 본 척. 그게 같이 사는 것이었다. 그게 부부였다. 오늘은 동감할 필요가 없었다. 오늘은 그냥 올려놓아도 됐다.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었으니까. 우리 집이 특별히 불교는 아니었다. 그래도 이날만큼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았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다. 어쩌면 습관이었다.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냥 하는 것이었다. 49일 동안 그렇게 살았다. 해야 할 것 같아서 하는 일들, 해야 할 것 같아서 먹는 밥, 해야 할 것 같아서 자는 잠. 남편이 없는 집에서 그런 식으로 하루하루가 지나갔다. 그런데 그게 나쁘지만은 않았다. 슬프기도 하고 어쩐지 편하기도 하고 그 2가지가 섞여 있었다. 편하다는 것이 나쁜 것인가?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남편이 죽었는데 편하다고 하면 나쁜 아내인 것인가? 그런데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았다. 60년을 누군가에게 맞추며 살았다. 이제 나만 생각해도 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았다. 다만 외로웠다. 편하고 외로웠다. 그게 동시에 있었다. 칼질 소리가 났다. 무 썰리는 소리가 났다. 창밖에서 새 소리가 들렸다. 조용한 아침이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와 똑같은 아침이었다. 다른 것은 딱 하나였다. 남편이 없다는 것. 그게 이상했다. 나머지가 다 같은데 그것 하나가 없으니까 전부 다른 것 같았다. 남편과 나는 62년을 함께 살았다. 22살에 맞선을 봤다. 23세 결혼했다. 그리고 85까지 함께 있었다. 긴 세월이었다. 사랑하는 부부였냐고 물으면 솔직히 모르겠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처음부터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었다. 그 시절이 다 그랬다. 어머니가 좋은 집 사람이라고 했고 아버지가 괜찮다고 했고 나는 됐다고 했다. 그게 결혼이었다. 맞선 날을 기억한다. 다방이었다. 커피 2잔이 나왔다. 남편이 될 사람이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말이 없었다. 나도 말이 없었다. 어머니들이 2분이 대신 말했다. 그 사람이 나를 한번 보았다. 나도 그 사람을 한번 보았다. 눈이 마주쳤다. 그 사람이 웃었다. 눈이 작아지는 웃음이었다. 그 웃음을 보고 됐다고 했다. 다른 이유가 없었다. 그냥 그 웃음이 좋았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전부였다. 그 웃음 하나로 60년을 산 것이었다.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남편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성실했다. 바람을 피운 적도 없었다. 술주정을 한 적도 없었다. 손찌검을 한 적은 더더욱 없었다. 아이 셋을 먹여 살렸다.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다. 명절에 빠진 적이 없었다. 생일을 잊은 적은 있었지만 그래도 돈 떼어먹은 적은 없었다. 그냥 무뚝뚝한 사람이었다. 말이 적은 사람이었다. 표현이 없는 사람이었다. 감정이 없는 것인지 있는데 못하는 것인지 60년을 살면서도 몰랐다. 물어본 적이 없었다. 물어봐야 답이 나올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조금 안타깝다. 왜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을까? 당신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고.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가 있느냐고. 물어봤어야 했는데 이제는 늦었다.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사랑한다는 말은 결혼 후 한 번도 없었다. 수고했다는 말도 기억에 없었다. 밥 먹었어? 잘 자. 내일 일찍 나가야 해. 그 정도였다. 60년 내내 그 정도였다. 아이 셋을 낳았다. 셋을 다 낳는 동안 수고했다는 말이 없었다. 한 번이라도 들었으면 지금 이 나이에도 기억하고 있을 것이었다. 못 들은 것도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게 한이 되었냐고 물으면 한이라고 하기엔 너무 지나간 일이었다. 그냥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시절이었다. 남편만 그런 것도 아니었다. 그때 남편들이 다 그랬다. 표현이 없는 것이 당연한 시절이었다. 그래도 한 번쯤은 듣고 싶었다. 한 번만이라도 수고했다고
고마웠다고 그 말 한마디 이제는 영원히 들을 수 없게 됐다. 그게 서운했냐고 물으면 처음에는 서운했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신혼 때는 서운했다. 아이 낳고 나서도 서운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서운한 것도 무뎌졌다. 기대를 안 하면 서운할 것도 없었다. 그렇게 살았다. 기대 없이 불만 없이 그냥 같이 살았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손자가 생기고 그 사이에 우리는 늙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내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다. 내 머리가 휘었다. 그게 이상하게 낯설었다. 언제 이렇게 됐지? 언제 이렇게 늙었지? 그런데 옆에 남편도 늙어 있었다. 나보다 더 늙어 있었다. 허리가 굽어 있었다. 걸음이 느렸다. 그게 또 이상하게 짠했다. 이 사람도 늙었구나. 우리가 같이 늙었구나. 그 마음이 사랑인지 그냥 정인지 지금도 모르겠다. 다만 짠했다. 그것은 맞다. 그게 60년이었다. 물을 다 썰었다. 냄비에 물을 올렸다. 육수가 끓기 시작했다. 시어머니한테 배운 방식으로 국을 끓였다. 시어머니도 오래전에 돌아가셨다. 그래도 그 방식이 익숙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었다. 남편이 뒤국을 좋아했다. 무국을 좋아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60년 동안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도 이것을 끓이고 있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없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끓이는 것이 이상한 일인 것도 같았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 것도 같았다. 그냥 자연스러웠다. 50년 넘게 해온 일이었으니까. 아이들한테서 아침에 전화가 왔었다. 오늘 저녁에 온다고 했다. 다 같이 모이겠다고 했다. 잘 지내고 있냐고 물었다. 잘 지낸다고 했다. 밥은 잘 먹냐고 물었다. 잘 먹는다고 했다. 다 사실이었다. 잘 지내고 있었다. 밥도 잘 먹고 있었다. 슬프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다만 슬픔이 사람을 쓰러뜨리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다. 나이가 들면 슬픔도 익숙해진다. 남편이 아프기 시작한 것이 3년 전이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다. 그냥 감기겠거니였다. 그런데 아니었다. 검사를 받아보니 아니었다. 그때부터 3년이었다. 3년 동안 병원을 다니고 약을 먹이고 어쩌면 우리 결혼 생활에서 가장 가까웠던 시간이었는지도 모른다. 말이 많아진 것도 아니었다. 표현이 늘어난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병원에 가는 날이면 버스에서 내 손을 잡았다. 먼저 잡았다. 그것이 신기했다. 60년을 살면서 남편이 먼저 손을 잡은 것이 몇 번이나 됐을까. 손가락이 차가웠다. 야윈 손이었다. 예전보다 많이 가늘어진 손이었다. 손을 잡으면 가끔 꽉 잡아주었다. 말은 하지 않고 그냥 꽉 잡아주었다.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 고맙다는 것인지 미안하다는 것인지 그냥 여기 있다는 것인지 몰랐다. 이제는 물어볼 수 없었다. 그 손이 지금도 생각난다. 국이 끓었다. 김이 올라왔다. 냄새가 났다. 무와 멸치 냄새가 났다. 집안 가득 그 냄새가 퍼졌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 냄새가 났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이 냄새가 났다. 냄새는 변하지 않았다. 사람만 변했다. 사람만 사라졌다. 불을 줄였다. 두부를 잘랐다. 팔을 다듬었다. 나무를 묻혔다. 움직이고 있으면 생각이 덜 났다. 그래서 계속 움직였다. 나무를 묻히면서 생각했다. 이 나무를 남편이 좋아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싫어했다고 하면 그것도 거짓말이었다. 그냥 먹었다. 차려주면 먹었다. 불만도 없었다. 칭찬도 없었다. 그냥 먹었다. 그런데 딱 한 번 내가 국을 좀 짜게 끓인 날이었다. 남편이 말했다. 오늘 이거 좀 짜네. 그게 기억이 났다. 50년도 더 된 일인데 그게 기억이 났다. 왜 그게 기억이 나는지 나도 몰랐다. 비판도 칭찬도 아니었는데 그냥 오늘 이거 좀 짜네. 그 말이 기억이 났다. 그게 그 사람의 말투였다. 그게 그 사람이었다. 짜네, 짜지 않네, 맵네. 그 정도가 그 사람이 음식에 대해 하는 말의 전부였다. 그게 지금 그립다. 이상하게 그것이 그리웠다. 49일 살면서 49일이 이렇게 긴 줄 몰랐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줄도 몰랐다. 길기도 하고 짧기도 했다. 멀기도 하고 가깝기도 했다. 남편이 숨을 거두던 날을 기억한다. 병원이었다. 밤이었다. 아이들이 다 와 있었다. 남편이 눈을 떴다. 나를 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봤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마지막에도 말이 없었다. 그게 그 사람이었다. 마지막도 그 사람답게 말없이 갔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눈빛이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 지금도 모른다. 미안하다는 것인지 고맙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마지막 인사였는지 그 사람이 없는 것이 아직 실감이 나지 않을 때가 있었다. 목소리가 들릴 것 같을 때가 있었다. 잠깐 자리를 비운 것 같을 때가 있었다. 그럴 때마다 아니라고 했다. 그 사람은 없다고 했다. 오전이 지나갔다. 음식을 차렸다. 상을 켰다. 남편 사진 앞에 놓았다. 사진은 70대에 찍은 것이었다. 그나마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웃는 사진이 별로 없어서 그것으로 쓰고 있었다. 묵례를 했다. 짧게 마음속으로 잘 가고 있냐고 물었다. 거기는 어떠냐고 물었다. 밥은 먹고 있냐고 물었다. 거기서도 밥을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물었다. 습관이었다. 60년 동안 밥 먹었냐고 물어온 습관이었다. 대답이 없었다. 당연히 없었다. 그래도 물었다. 그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 남편의 사진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젊었을 때 더 잘생겼었다. 웃으면 눈이 작아지는 사람이었다. 그 웃음이 좋았다. 처음 맞선 볼 때 그 웃음을 보고 됐다고 했었다. 왜 됐다고 했냐면 그 웃음 때문이었다고? 그래도 기억은 했다. 내가 기억하는 것으로 됐다. 남편이 웃고 있었다. 그 웃음, 눈이 작아지는 그 웃음. 그 웃음이 보고 싶으면 이제 이 사진을 보면 됐다. 사람이 떠나고 나면 남은 것은 사진뿐이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젊을 때는 몰랐다. 이 나이가 돼서야 알았다. 사진이 전부였다. 사진 속에 그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사진을 버리지 못했다. 아무도 버리지 못했다. 나도 못 버렸다. 남편 사진이 집안 곳곳에 있었다. 거실에 하나, 침실에 하나, 지갑 안에도 오래된 것이 한 장 있었다. 전부 거기 있었다. 전부 웃고 있었다. 그 사람은 사진에서만 웃었다. 살아있을 때는 잘 웃지 않았는데 사진 속에서는 웃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오후 2시였다. 설거지를 하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잠깐 쉬려고 했다. 눈을 감았다. 조용했다. 바람 소리가 들렸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4월이었다. 봄바람이었다. 차갑지 않았다. 이 봄을 남편이 못 봤다. 작년 봄에도 못 봤다. 그때는 병원에 있었다. 병실 창문으로 봄이 지나갔다. 남편이 그 창문을 자주 내다봤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랐다. 한 번은 물었다. 뭘 보냐고. 그냥 본다고 했다. 꽃이 피었다고 했다. 그게 전부였다. 꽃이 피었다고. 그 말이 전부였다. 그때는 그냥 넘겼다. 지금은 그 말이 자꾸 생각났다. 꽃이 피었다고. 그게 무슨 말이었을까? 그냥 본다는 말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말이었을까? 모르겠다. 이제는 모르겠다. 이제 곧 아이들이 올 것이었다. 저녁을 같이 먹을 것이었다. 남편 이야기를 할 것이었다. 울 것이었다. 그리고 다들 집에 갈 것이었다. 각자 자기 집으로, 자기 가족한테로. 그러면 또 혼자가 될 것이었다. 혼자. 그 말이 요즘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다. 혼자. 태어날 때 혼자였고 죽을 때 혼자라는 말은 들었다. 그런데 살면서도 혼자인 날이 오는 것은 살아봐야 아는 것이었다. 나쁘지는 않았다. 누군가한테 맞춰야 하는 것이 없었다. 누군가의 밥을 먼저 차려야 하는 것이 없었다. 누군가가 늦게 들어오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그게 편한 것인지 외로운 것인지 모르겠었다. 편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했다. 그게 이제 내 일상이었다. 혼자인 것이 이제 일상이었다. 받아들인 것이라고는 못하겠다. 그냥 그런 것이라고 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했다. 눈을 뜨려고 했다. 그냥 잠깐 감은 것이었는데 스르르 졸릴 것 같았다. 요즘 낮잠을 자는 날이 많았다. 밤에 잘 못 자서 그랬다. 자다가 깨고 자다가 깨고 그러다 보면 새벽이 됐다. 남편이 없는 것이 밤에 더 느껴졌다. 낮에는 바쁘면 몰랐다. 밤에는 달랐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남편이 코를 골았다. 옛날에는 그게 싫었다. 주인. 잠을 못 잘 때가 많았다. 지금은 그 소리가 그리웠다. 코 고는 소리가 그리운 날이 올 줄 몰랐다. 눈을 감은 채로 있었다. 소파가 따뜻했다. 봄 햇살이 창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눈꺼풀이 따뜻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핸드폰이 울렸다. 진동이 먼저 왔다. 그러고 나서 소리가 났다. 모르는 번호였다. 지역 번호가 서울이 아니었다. 031이었다. 경기도 번호였다. 아는 사람 중에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 있던가 하니 순간 생각해봤다. 없었다. 다 서울이거나 지방이었다. 받을까 말까 잠깐 망설였다. 요즘은 모르는 번호에서 오면 보이스피싱이 많다고 했다. 아이들이 모르는 번호는 받지 말라고 했었다. 그래도 받았다. 혹시 아이들 친구 번호인가? 혹시 남편 관련 병원이나 보험 쪽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받았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혹시 김정순 씨 되시나요? 고인과 관련해서 들을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 목소리였다. 젊은 여자 목소리였다. 고인과 관련해서 그 말이 가슴에 걸렸다. 고인, 남편을 고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다. 모르는 번호, 모르는 목소리, 젊은 여자, 누구일까? 보험 관련인가? 아니면 병원에서 뭔가 남은 것이 있나? 그런 전화인가? 아직 아무것도 몰랐다. 그냥 목소리만 들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심장이 조금 빨라졌다. 왜 그랬는지 그때는 몰랐다. 나중에서야 알았다. 몸이 먼저 알았던 것이었다. 이 전화가 보통 전화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말했다. 네, 제가 김정순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그 목소리가 대답했다. 저는 아버지의 딸입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핸드폰을 쥔 손이 그대로 굳었다. 아버지의 딸. 그 말이 귀 안에서 맴돌았다. 아버지의 딸, 아버지의 딸, 아버지의 딸. 3번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됐다. 말이 무슨 뜻인지 머리로는 알았다. 그런데 가슴으로는 알 수가 없었다. 남편한테 딸이 있었다. 내가 낳지 않은 딸이 노편이 어딘가에 있었다. 60년 동안 한 번도 몰랐던 딸이 지금 전화를 했다. 아버지의 딸입니다. 그 말이 공기 중에 떠 있었다.
나는 핸드폰을 쥔 채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여보세요? 들리세요? 들렸다. 다 들렸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다. 뭐라고 해야 하는 것인지, 어떤 말이 맞는 것인지 아무것도 몰랐다. 간신히 말했다. 네, 들립니다. 그게 전부였다. 그 이상은 나오지 않았다. 목소리가 말을 이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하다고 했다. 놀라셨을 거라고 했다. 그래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연락했다고 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꼭 전해달라고 하셨다고 했다. 아버지가 꼭 전해달라고. 남편이 이것을 알고 있었다. 이 사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나한테 전하라고 했던 것이었다. 죽기 전에 소파에 그냥 주저앉았다. 앉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힘이 빠져서 그냥 앉아버렸다. 언제 태어났냐고 물었다. 내가 물었다. 어떻게 그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그냥 나왔다. 목소리가 대답했다. 1968년생이라고 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1968년. 우리가 결혼한 것이 1963년이었다. 결혼하고 5년이 지난 해였다. 그 나이가 6살 때였다. 둘째가 4살 때였다. 그때 이 사람이 태어났다. 말이 안 나왔다. 화가 나야 하는 것인지 슬퍼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었다. 그냥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감정이 따라오지 못했다. 목소리가 또 말했다.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다고 했다. 1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다. 자기는 혼자라고 했다. 혼자. 그 말이 마음에 걸렸다. 왜 마음에 걸리는지 몰랐다. 그냥 걸렸다. 뭔가를 요구하려고 연락한 것이냐고 물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 말이 나왔다. 목소리가 잠깐 침묵했다. 그러고는 아니라고 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다. 아버지가 남기신 것을 전달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했다. 편지가 있다고 했다. 편지. 남편이 편지를 남겼다고 했다. 나한테 전하라고 했다고 했다. 편지. 그 사람이 60년을 살면서 편지를 쓴 적이 있었나? 생일 카드 한 장 쓴 적 없는 사람이었다. 문자도 전화도 아니고 편지라니 만나겠냐고 물었다. 그 사람이 물었다. 직접 드리고 싶다고 했다. 만나서 드려도 되겠냐고 했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만나야 하는 것인지 만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만나면 뭔가 달라지는 것인지 만나지 않으면 이대로 모르고 살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었다. 아무것도 모르겠었다. 그런데 만나겠다고 했다. 왜 만나겠다고 했는지 나도 몰랐다. 그냥 그 말이 나왔다.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다. 왜 만나겠다고 했을까? 안 만나도 됐다. 전화로 편지 내용을 들어도 됐다.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해도 됐다. 그런데 만나겠다고 했다. 보고 싶었던 것 같다. 그 사람 얼굴을,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남편을 닮았는지, 어떤 눈빛을 가진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도 나를 보고 싶을 것 같았다. 아버지의 아내, 줄 몰랐던 사람, 그 얼굴을 그 사람도 궁금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 직접 전화를 한 것이라고. 그 마음이 이해됐다. 이해가 되니 만나야 할 것 같았다. 그리고 사실은 그 편지가 읽고 싶었다. 남편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그 말이 읽고 싶었다. 평생 하지 않은 말을 죽어서 편지로 남겼다면 그게 뭔지 알고 싶었다. 그것이 만나겠다고 결심한 진짜 이유였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알고 싶었던 것 같다. 남편이 무슨 편지를 남겼는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살아있을 때 못한 말을 죽어서 편지로 남긴 것이라면 그걸 읽어야 할 것 같았다. 일주일 후에 만나기로 했다. 서울 어딘가 카페에서 그 사람이 오겠다고 했다. 전화를 끊었다. 핸드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다. 거실이 조용했다. 아까와 똑같이 조용했다. 그런데 아까와 달랐다. 아까는 그냥 조용했다. 지금은 뭔가 꽉 찬 조용함이었다. 1968년생.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1968년. 56살. 나보다 16살 어렸다. 그 나이보다 2살 어렸다. 같은 시간을 살아온 것이었다. 내가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 그 아이도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었던 것이었다. 같은 하늘 아래서 서로 모르면서 같은 세월을 보낸 것이었다.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다. 그러면 혼자서 살아온 것이었다. 아버지도 모르고 아버지 쪽 가족도 모르고 혼자. 그것이 가엾다고 느껴졌다. 느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느껴졌다.
내가 가엾게 여길 자격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었다. 그래도 가엾었다. 나쁜 것은 그 아이가 아니었으니까. 그 아이는 그냥 태어난 것이었으니까. 그 아이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남편을 좋아했을까? 아니면 남편도 그 사람도 그냥 어쩌다 그렇게 된 것일까? 알 수 없었다. 그 사람은 이미 없으니까. 가만 혼자 아이를 키웠다. 아버지 없이 아이를 키웠다. 그것만으로도 쉽지 않은 삶이었을 것이다. 그것만큼은 알 것 같았다. 남편의 사진을 보았다. 사진 속에서 남편이 웃고 있었다. 눈이 작아지는 그 웃음으로 당신이 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당신이 왜 그랬냐고 그 말이 목까지 왔다가 나오지 않았다. 아직은 화도 나지 않았다. 그냥 멍했다. 일주일이 지나갔다. 아이들한테는 말하지 않았다. 말하지 못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너희 아버지한테 딸이 하나 더 있었다고. 그 딸한테서 전화가 왔다고.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큰아이가 전화를 2번 했다. 잘 지내냐고. 요즘 밥은 먹냐고. 잘 지낸다고 했다. 밥 먹는다고 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으면 했다. 안 떨렸는지는 모르겠다. 큰아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걸 보면 안 들킨 것 같기도 했다. 둘째는 카카오톡을 보냈다. 어머니 건강하시죠? 라고. 응 라고 답했다. 3글자. 그 3글자를 보내는데 한참이 걸렸다. 아이들이 알게 될 날이 올 것이었다. 언젠가는 말해야 할 것이었다. 아니면 영원히 말하지 않아야 할 것이었다. 어느 쪽이 맞는 것인지 아직 몰랐다. 내일 만나보고 그 다음에 생각하기로 했다. 말하면 아이들이 상처받을 것 같았다.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에 상처받을 것 같았다. 내가 상처받기 전에 아이들 생각이 먼저 났다. 그게 부모인 것 같았다. 그 일주일 동안 젊은 남편을, 아이들 아빠였던 남편을 다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빔의 트웬이 다 알고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었다. 지나고 나서 보면 이상한 것들이 있었다. 가끔 멍하게 있을 때가 있었다. 아무 말 없이 어딘가를 보는 것도 아니면서 그냥 있는 것 같을 때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사람이 뭘 생각했을까? 물어본 적이 없었다. 뭔 생각해? 라고 물어본 적이 없었다. 물어봤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무것도 안 생각한다고 했을 것이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뭔가를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알고 있으면서 혼자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50년이 넘는 세월을 혼자. 그게 이상하게 조금 가엾었다. 밉고 가엾었다. 그게 동시에 있었다. 1968년 그 해가 어떤 해였는지 생각해봤다. 큰아이가 6살, 둘째가 4살, 나는 28이었다. 그때 남편은 30이었다. 30살 남편이었다. 그때 우리 사이가 어땠을까? 기억을 더듬었다. 좋지 않았다. 그것은 기억한다. 결혼하고 5년째 가장 힘든 시절이었다. 돈이 없었다. 남편이 일을 바꾸던 시절이었다. 집이 좁았다. 아이들은 어렸다. 나는 지쳐 있었다. 남편이 집에 없는 날이 많았다. 일 때문이라고 했다. 나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다. 그때는 그랬다. 물어볼 여유도 없었다. 아이들 밥 챙기기도 바빴다. 그 부재가 그냥 부재가 아니었던 것이었다. 일 때문이 아닌 날이 있었던 것이었다. 다른 곳에 있었던 날이 있었던 것이었다.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혼을 했을까?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을까? 그 시절에 그게 가능했을까? 모르겠다. 그 시절에 이혼한 여자는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았다. 아이 딸인 여자는 더 그랬다. 아마 알았어도 어쩌지 못했을 것이다. 그게 더 서러웠다. 어쩌지 못했을 것이라는 게 그 사이에 그 일이 있었던 것이었다. 밉냐고 물으면 밉다고 해야 할 것 같다. 그 사람이 밉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밉다는 감정이 지금 이 순간에는 선명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남편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했던 순간들이 있었다. 어느 해의 겨울이었다. 남편이 누군가한테 전화를 받았다. 부엌에 있었는데 남편이 목소리를 낮추는 것이 들렸다. 끝나고 물었다. 누구냐고?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때 나는 아 그렇구나 했다. 그냥 넘겼다. 의심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의심을 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었다. 알면 더 힘드니까. 모르는 편이 나으니까. 그냥 안 물어봤다. 그게 60년이었다. 안 물어보는 것이 같이 사는 방법이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와서 보면 좋은 방법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물어봤어야 했는지도 모른다.
한 번쯤은 물어봤어야 했는지도. 왜일까? 이미 간 사람이라서일까? 아니면 50년이 넘는 세월이 그 감정도 다 데려간 것일까? 모르겠다. 다만 밉다. 그것만큼은 맞다. 안난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다. 시계를 봤다. 새벽 2시였다. 새벽 3시였다. 이 일주일 동안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먹으면 체하는 것 같았다. 아이들한테서 전화가 왔을 때 잘 지낸다고 했다. 밥 잘 먹는다고 했다. 거짓말을 했다. 말하지 못한 것이 있는 사람이 이런 얼굴을 하는 것인지 처음 알았다. 남편도 50년 넘게 이런 얼굴이었던 것인지. 그 생각을 하자 조금 남편이 이해됐다. 이해하고 싶지 않은데 조금 이해됐다. 이해가 용서는 아니었다. 이해는 이해일 뿐이었다. 그래도 조금 이해됐다. 내일 그 사람을 만난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을지 생각해봤다. 남편을 닮았을까? 아니면 그 어머니를 닮았을까? 남편을 닮았다면 그 눈이, 그 눈빛이 있을지도 모른다. 눈이 작아지는 그 웃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걸 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 반가울까? 무너질까? 56살. 나보다 16살 어렸다. 그래도 이제 중년이었다. 어떤 얼굴일까? 어떤 눈빛일까? 그리고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아버지의 아내로 자신의 존재를 몰랐던 사람으로 원망하고 있을까? 아니면 그냥 아무 감정도 없을까? 몰랐다. 가보기 전에는 몰랐다. 남편의 어딘가를 닮았다면 만났을 때 어떤 감정이 들까? 반가울까? 화가 날까? 슬플까? 몰랐다. 가보기 전에는 몰랐다. 새벽에 일어나 물을 마셨다. 부엌에 서서 창밖을 보았다. 4월 밤이었다. 가로등 불빛이 있었다. 바람이 불고 있었다. 나무가 흔들렸다. 이 밤을 그 사람도 살았다. 수십 년 동안 이 같은 밤을 이 집에서 나와 같이 살았다. 그러면서 말하지 않았다. 이 창밖을 보면서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때 뭘 하고 있었을까? 1968년 그 무렵 나는 뭘 하고 있었을까? 아이들 재우고 설거지하고 남편 기다리고 그랬을 것이다. 몰랐다. 아무것도 몰랐다. 몰랐던 것이 나쁜 것인지 그냥 그런 것인지 아직도 모르겠다. 남편 소리 없이 그 이름을 불렀다. 당신이 왜 말하지 않았냐고. 살아있을 때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았을 텐데. 언젠가는 내가 알게 될 거라는 걸 알았을 텐데. 그래도 말하지 않았냐고. 대답이 없었다. 당연히 없었다. 바람만 불었다. 나무만 흔들렸다. 편지가 있다고 했다. 남편이 남긴 편지가 내일 내 손에 들어올 것이었다. 남편이 편지를 썼다. 그게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그 사람이 편지를 썼다. 볼펜을 들고 종이를 꺼내고 글을 쓴 것이었다. 그 손이 떠올랐다. 야윈 손, 차가운 손, 병원 침대에서 내 손을 꽉 잡아주던 그 손. 그 손으로 편지를 썼다. 그 안에 무슨 말이 있을까? 미안하다는 말일까? 설명하는 글일까? 아니면 아무 설명도 없는 그냥 짧은 말일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 설명을 하지 않는 사람, 이유를 말하지 않는 사람, 그냥 하고 그냥 사는 사람. 편지도 짧을 것 같았다. 길게 쓰지 않았을 것 같았다. 그래도 뭔가는 썼을 것이었다. 뭔가는 남겼을 것이었다.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으니까 내 이름을 부르는 말이 있을까? 오래전에 처음 만났을 때 정순아라고 불렀던 것이 기억났다. 결혼하고 나서는 그 이름을 부른 적이 없었다. 당신이었다. 아니면 아무 이름도 없이 말을 걸었다. 편지에 정순아라고 적혀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 그 이름을 들은 지 50년이 넘었다. 물을 다 마셨다. 컵을 내려놓았다.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남편, 이 집에서 60년을 살았던 그 사람. 당신이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냐고 묻고 싶었다. 내가 그 딸을 만나는 것이 좋은 것이냐고 아니면 그냥 모르고 사는 것이 나은 것이냐고 대답해줄 사람이 없었다. 그게 지금 제일 어려운 것이었다. 60년 동안 옆에 있던 사람이 없는 것이 일할 때 제일 어려웠다. 믿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했다. 그 두 가지가 지금 이 깊은 새벽에 같이 있었다. 이불을 끌어당겼다. 눈을 감았다. 아까 그 목소리를 생각했다. 젊은 여자 목소리, 조심스러운 목소리, 떨리는 것 같기도 한 목소리. 그 사람도 무서웠을 것이었다. 나한테 전화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 전화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얼마나 오래 망설였을까. 아버지가 부탁했다고 했다. 꼭 전해달라고 했다고 남편이 그 부탁을 했다. 죽기 전에 그 사람한테 부탁했다. 왜 나한테 직접 말하지 않았을까? 병원에 있을 때 내가 매일 곁에 있었는데 왜 말하지 않았을까? 무서워서였을 것이다.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서. 그게 무서워서 말 못한 사람한테 편지를 맡긴 것이었다. 비겁한 것인지 어쩔 수 없었던 것인지 몰랐다. 둘 다인 것 같기도 했다. 내일이면 알게 될 것이었다. 아침에 일어났다. 거울을 봤다. 눈이 부어 있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얼굴이었다. 세수를 했다. 옷을 입었다. 무슨 옷을 입어야 하는지 한참을 서 있었다. 무슨 옷이 맞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이런 만남에 어떤 옷이 맞는 것인지 처음 있는 일이었으니까 평생 처음 남편의 딸을 만나는 일이었으니까 무난한 것으로 골랐다. 너무 차려입은 것도 이상하고 너무 허름한 것도 이상했다. 그냥 깔끔하게 나가기 전에 남편 사진을 한번 봤다. 오늘 그 딸을 만나러 간다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뭐라고 하면 좋겠냐고 물었다. 대답이 없었다. 웃기만 했다. 사진 속에서 눈이 작아지는 그 웃음으로 버스를 탔다. 자리에 앉았다. 창밖을 보았다. 봄이었다. 가로수에 잎이 무성했다.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었다. 다 평범한 하루였다. 저 사람들은 오늘 무슨 일이 있을까? 저 사람들도 평생 처음 있는 일이 오늘 생기는 사람이 있을까?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걸어다니는 것처럼 나도 그랬을 것이다. 일주일 전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다. 카페 앞에 섰다. 안에 사람들이 보였다. 어느 쪽이 그 사람인지 아직 몰랐다. 연락이 왔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창가 자리라고 했다. 심호흡을 했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문을 열었다. 창가를 봤다. 여자가 앉아 있었다. 나를 보았다. 일어섰다. 그리고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 얼굴이 난 익었다. 분명히 처음 보는 얼굴인데 난 익었다. 왜 난 익은지 한 박자 뒤에 알았다. 그 눈이었다. 눈이 작아지는 그 웃음이었다. 남편의 눈이었다. 그 사람이 이 얼굴 안에 있었다. 분명히 거기 있었다. 살아있었다. 다른 얼굴 안에서 살아있었다. 60년 남편이 마지막으로 나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이거 우리 남편 글씨잖아요. 어머니가 몰랐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남편의 눈이었다. 눈이 작아지는 그 눈. 맞선 날 처음 봤던 그 눈. 사진 속에서만 웃던 그 눈. 그 눈이 처음 보는 사람 얼굴 안에 있었다. 나는 한동안 서 있었다. 들어가야 하는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 여자가 나를 보고 있었다. 조심스러운 눈빛이었다. 기다리는 눈빛이었다. 걸어 들어갔다. 한 발씩 천천히 그 여자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가까이서 보니 더 닮아 있었다. 눈매가 그랬다. 눈썹 모양이 그랬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도 그랬다. 남편이었다. 이 얼굴이 남편이었다. 이상한 기분이었다. 낯선 사람인데 낯설지 않았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처음 보는 느낌이 아니었다. 남편이 거기 있는 것 같았다. 다른 얼굴을 하고 더 젊어져서 거기에 앉아 있는 것 같았다. 커피를 시켰다. 손이 살짝 떨렸다. 테이블 위에 내려놓은 손이 떨리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했다. 그 여자도 긴장한 것이 보였다. 컵을 두 손으로 쥐고 있었다. 시선이 탁자를 향했다가 나를 향했다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둘 다 몰랐다.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다. 56이라고 했다. 어디서 사냐고 물었다. 경기도 수원이라고 했다. 혼자 사냐고 물었다. 남편이 있다고 했다. 아이는 있냐고 물었다. 딸이 하나 있다고 했다. 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 손녀가 있는 것이었다. 남편의 손녀가 어딘가에 있는 것이었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정리가 되지 않았다. 그 여자가 물었다. 어떻게 지내셨냐고. 49제 잘 지내셨냐고. 잘 지냈다고 했다. 아이들이 와줬다고 했다. 말하다가 멈추었다. 아이들. 그 말을 하다가 이 사람 앞에서 아이들이라는 말을 하면 어떤 것인지 생각이 됐다. 이 사람한테는 아버지의 아이들이 자기가 모르는 사람들인 것이었다. 같은 아버지의 자식이면서 모르는 사람들인 것이었다. 여자가 말했다.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용기가 많으시다고 했다. 용기.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 남았다. 이쪽이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었다. 저쪽이 더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었다. 나한테 전화를 한 것이 여기까지 온 것이 그 여자 손을 봤다. 테이블 위에 두 손을 모으고 있었다. 손가락이 가늘었다. 긴장한 것이 보였다. 나이에 비해 젊어 보였다. 남편도 젊어 보이는 편이었는데 그게 닮은 것 같았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평생 몰랐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다. 남편이 중간에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냥 이 사람이 그런 것인지 괜찮다고 했다. 잘 왔다고 했다.
그 말이 나왔다.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다. 그냥 나왔다. 이쪽이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었다. 저쪽이 더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었다. 나한테 전화를 한 것이, 여기까지 온 것이 괜찮다고 했다. 잘 왔다고 했다. 그 말이 나왔다.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다. 그냥 나왔다. 여자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흰 봉투였다. 두껍지 않았다. 얇은 봉투였다.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냥 올려놓았다. 준비가 돼야 하는 것인가? 준비가 될 수 있는 것인가? 나는 봉투를 보았다. 흰 봉투. 아직 있지 않았다. 준비가 되냐고 묻는다면 안 됐다. 기다릴 수는 없었다. 받겠다고 했다. 지금 받겠다고 했다. 아버지가 남기신 것이라고 했다. 돌아가시기 3달 전에 맡기셨다고 했다. 49제가 지나면 꼭 전해달라고 하셨다고 했다. 3달 전, 그러면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였다. 내가 매일 병원에 다니던 때였다. 손을 잡아드리던 때였다. 그때 이 봉투를 준비한 것이었다. 나는 봉투를 받았다. 두 손으로 받았다. 가볍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가벼운 것이 왜 이렇게 무거운 것 같은지 오랫동안 이 봉투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었다. 3달, 남편이 맡기고 나서 49제가 지나기까지 3달 동안 이 봉투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었다. 무거웠을 것이다. 물리적으로 가벼워도 들고 있기 무거웠을 것이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어머니한테 전하면 어떻게 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고 있었을 것이다. 그 마음을 알 것 같았다. 나도 무거운 것을 오래 들고 산 적이 있었으니까. 여자가 말했다. 천천히 읽어봐도 된다고 했다. 자기는 기다리겠다고 했다.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앞면에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정순에게 50년 만에 그 이름이 다시 보였다.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불린 적 없는 이름이 봉투 위에 있었다. 글씨가 떨려 있었다. 아프면서 쓴 것이 보였다. 힘이 없는 글씨였다. 그래도 또렷하게 썼다. 손이 떨렸다.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다. 천천히 뜯었다. 찢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편지지 한 장이 나왔다. 반으로 접혀 있었다. 펼쳤다. 읽었다. 정순에게. 거기서 멈추었다. 한 번 정순에게 그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결혼하고 나서 당신이라는 말로 살았다. 이름으로 불린 적이 없었다. 정순이, 정순아, 그 이름으로 불린 것이 언제가 마지막이었을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이었을 것이다. 어머니만 그 이름을 불렀다. 눈이 흔들렸다. 계속 읽었다. 이 편지를 쓰는 것이 늦었다. 사실 평생 써야 했는데 이제야 쓴다. 미안하다. 그 말을 먼저 써야 할 것 같아서 먼저 썼다. 오래전 일이다. 당신도 짐작하겠지만 그때 내가 잘못을 했다. 변명은 하지 않겠다. 그냥 잘못한 것이다. 그 아이 이름은 진이다. 어머니를 닮았다. 아버지를 닮은 곳도 있다고 하더라.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자세히 모른다. 어머니가 혼자 키웠다. 내가 관여하지 않았다. 잘못이다. 이다. 그것도 잘못이다. 당신한테 말하지 못한 것이 평생 무거웠다. 무거운 채로 살았다. 말하면 끝날 것 같아서. 그래서 말하지 못했다. 비겁했다. 당신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었다. 그것은 알고 있었다. 말은 안 했지만 알고 있었다. 고마웠다. 60년 동안 고마웠다. 읽다가 멈추었다. 고마웠다. 그 말이 눈에서 떠나지 않았다. 6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은 말이 현재에 있었다. 살아있을 때 했으면 안 됐을까? 아프기 전에, 건강할 때, 그냥 어느 저녁에 밥 먹다가 고마워 한마디 하면 안 됐을까? 그 사람이 못한 것이 아니면 안 한 것이 몰랐다. 이제는 알 수 없었다. 지니한테는 당신을 만나보라고 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으면 했다. 당신이 만나기 싫으면 만나지 않아도 된다. 그 아이한테는 내가 미리 말해두었다. 정순아, 살면서 한 번도 못한 말을 이제야 한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마웠다. 편지가 끝났다. 나는 종이를 들고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짧았다. 편지가 짧았다. 예상했다. 그 사람이 길게 쓸 사람이 아닌 걸 알았다. 그래도 이렇게 짧을 줄은 몰랐다. 그런데 짧아도 다 있었다. 미안하다. 고마웠다. 그리고 내 이름 짧은데 다 있었다. 정순아. 그 이름이 눈에서 떠나지 않았다. 50년 만에 그 이름으로 불렸다. 죽어서 편지로 불렸다. 살아서 못 부른 이름을 죽어서 불렀다.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미련한 사람이었다. 그게 그 사람이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것을 남겼다. 마지막만큼은 제대로 했다. 편지를 접었다. 봉투에 넣었다. 손에 쥐었다. 이 편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버릴 수는 없었다. 간직해야 할 것 같았다. 화가 나는 편지였다. 그런데 고마운 편지이기도 했다. 살면서 한 번도 못한 말을 죽어서 했으니까, 늦었지만 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이 편지는 간직해야 하는 것 같았다. 눈물이 났다. 소리 없이 그냥 났다. 왜 우는지 몰랐다. 슬픈 것인지 화가 난 것인지 그냥 너무 오래된 것인지 다였던 것 같다. 슬프기도 하고 화도 나고 너무 오래된 것이기도 하고 그 전부가 한꺼번에 왔다. 맞은편에 앉아있는 여자를 보았다. 진이, 그 이른의 사람,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눈물을 참는 것 같다. 이 사람도 오래 기다렸을 것이었다. 이날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0년이 됐다고 했다.
혼자서 10년을 이 봉투 같은 것들을 들고 살았을 것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말씀하셨냐고 물었다. 그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어딘가에 계신다고, 언젠가 만나게 될 수도 있다고, 그때 미워하지 말라고, 어머니가 미워하지 않았으니까 너도 미워하지 말라고. 그 말을 들으니 그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금 알 것 같았다. 단단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미워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나는 그 어머니한테 미운 마음이 없었다. 이상하지만 없었다. 그냥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처럼 각자 힘들게 살았을 것이라고. 한두 시간이 지났다. 어느 순간 자리를 일어서야 할 것 같았다. 그 여자가 먼저 말했다. 너무 오래 잡아두었다고 했다. 괜찮으시냐고 했다. 괜찮다고 했다.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했다. 나오면서 그 여자가 물었다. 또 뵐 수 있냐고. 아니면 이것으로 마지막이면 그래도 괜찮다고. 부담드리고 싶지 않다고. 연락하라고 했다. 보고 싶으면 연락하라고 했다. 그 말이 나왔다. 생각하고 한 말이 아니었다. 그냥 나왔다. 그 여자가 고개를 숙였다. 고맙다고 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먼저 돌아섰다. 걸었다. 카페를 나와서 길을 걸었다. 봄이었다. 4월이었다. 바람이 불었다. 걸으면서 울었다. 소리 없이 그냥 걸으면서 울었다. 어떤 눈물인지 몰랐다. 그냥 났다. 그냥 걸으면서 그냥 났다. 남편이 생각났다. 지금 이 순간 남편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봤다고. 그 사람 딸을 봤다고. 당신 눈을 가진 사람이 거기 있었다고. 그리고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고. 그 말도 하고 싶었다. 미웠지만 나쁘지 않았다. 그 두 가지가 지금 이 길 위에서 같이 있었다. 버스 정류장에 섰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다들 평범한 얼굴이었다. 나도 평범한 얼굴로 서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그런데 나는 알았다. 오늘 알게 됐다. 60년 남편의 비밀을. 그리고 그 비밀 끝에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의 눈을 알게 됐다. 버스가 왔다. 탔다. 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 봄이 지나갔다. 아버지를 알고 싶었을 것이었다. 아버지 쪽 사람을 만나고 싶었을 것이었다. 그러면서 두려웠을 것이었다. 거부당할까봐. 나는 편지를 접었다. 봉투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불렀다. 진희씨. 그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개져 있었다.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남편의 눈이 울고 있었다. 잘 지냈어요? 그것을 물었다. 다른 말이 없었다. 그것이 먼저였다. 50년 넘게 이름도 몰랐던 사람한테 잘 지냈냐고 물었다. 그 여자가 대답했다. 그냥 저냥이라고 했다. 눈물을 닦으면서 그냥 저냥이라고 했다. 그냥 저냥.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그냥 저냥 살았다고. 아버지도 없이, 아버지 쪽 가족도 없이 그냥 저냥 살았다고. 잘했다고 했다. 그냥 저냥은 잘 산 것이라고 했다. 그게 나왔다. 그 말이 먼저 나왔다. 그 여자가 나를 보았다. 잠깐 뭔가 놀란 것 같은 눈빛으로. 그러고는 웃었다. 눈물이 맺힌 채로 웃었다. 그 웃음이 남편이었다. 눈이 작아지는 그 웃음이 거기 있었다. 그걸 보자 눈물이 더 났다. 한동안 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커피가 식었다. 카페 안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다들 자기 대화를 하고 있었다. 우리 둘만 이 오래된 것들 사이에 있었다. 그 여자가 물었다. 화가 많이 나셨냐고. 자기한테도 화가 나시냐고. 잠깐 생각했다.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다. 화는 남편한테 났다고 했다. 진희 씨한테는 없다고 했다.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냥 태어난 것이니까. 말하고 나니 그게 진심이었다. 억지로 한 말이 아니었다. 오는 버스 안에서 이 말을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했었다. 화가 났다고 해야 하나, 괜찮다고 해야 하나. 그런데 막상 마주 앉으니 화가 나지 않았다. 이 사람한테는 진짜로 화가 나지 않았다. 그 여자가 고개를 숙였다. 고맙다고 했다. 그 말이 듣고 싶었다고 했다. 진짜로 듣고 싶었다고 했다. 그랬을 것이다. 평생 그 말이 듣고 싶었을 것이다. 내 잘못이 아니라는 말, 괜찮다는 말, 아버지한테도, 아버지 쪽 가족한테도 한 번도 못 들었을 말이었다. 미안하다고 했다. 내가 먼저 말했다. 진희 씨한테 내가 미안한 게 아니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었다. 그런데 미안하다는 말이 나왔다. 그 여자가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고 했다. 아버지가 잘못한 것이라고 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셨을 거라고 했다. 몰랐다고 했다. 정말 몰랐다고 했다. 49세 날까지 몰랐다고 했다. 그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다고 했다. 아버지한테 들었다고 했다. 어머니는 모르신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셨다고 했다. 남편이 그랬다. 나는 모른다고. 그 말을 딸한테 해두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고마웠다. 죄를 줄이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생각한 것인지 모르겠었다. 그래도 고마웠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냐고 물었다. 궁금했다. 이 사람이 아는 아버지가 내가 아는 남편과 같은 사람인지. 그 여자가 잠깐 생각했다. 그러고는 말했다. 자기는 아버지를 직접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 어머니한테 이야기만 들었다고 했다. 무뚝뚝한 사람이었다고.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착한 사람이었다고. 착한 사람. 그 말을 들으니 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무뚝뚝하고 말이 없고 착한 사람. 그게 내가 아는 남편이었다.
그게 이 사람이 어머니한테 그른 아버지였다. 같은 사람이었다. 같은 사람이었구나. 그 여자한테 물었다. 아버지가 없이 자라는 것이 어떠했냐고, 힘들었냐고. 그 여자가 잠깐 생각했다. 그러고는 말했다. 어릴 때는 몰랐다고 했다. 다들 그런 줄 알았다고 했다. 아버지 없는 집이 많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게 이상하다는 걸 알았다고 했다. 학교 때 아버지 직업 쓰는 칸이 있었다고 했다. 거기 뭘 써야 할지 몰라서 어머니한테 물었다고 했다. 어머니가 그냥 비워두라고 했다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아팠다. 내가 아파야 하는 것인지 몰랐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래도 아팠다. 어머니는 좋은 분이셨냐고 물었다. 그 여자가 웃었다. 많이 웃었다고 했다. 힘들어도 웃는 사람이었다고 했다. 나한테는 아버지 이야기를 잘 안 하셨다고 했다. 그게 어머니 방식이었다고 했다. 감추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라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라고. 그 말이 좋았다. 그 어머니가 좋은 사람이었을 것 같았다. 그게 느껴졌다. 그 어머니가 남편을 미워하지 말라고 했다고 했다. 남편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그냥 약한 사람이었다고.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다. 약한 사람. 그 말도 맞는 것 같았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 말을 못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이라면 그렇다면 조금 이해가 됐다. 그러고 보면 나도 약한 사람이었는지 모른다. 물어봐야 할 때 안 물어봤고 알아야 할 때 모른 척했고 그냥 그렇게 살았다. 약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면 우리 둘 다 그냥 약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었다. 그게 이상하게 조금 위로가 됐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여자도 같이 일어섰다. 카페 문을 열고 나왔다. 바람이 불었다. 봄바람이었다. 4월의 바람이 얼굴에 닿았다. 그 여자가 나란히 걸었다. 잠깐 몇 걸음만. 그리고 각자의 방향이 달랐다. 나는 오른쪽이었다. 그 여자는 왼쪽이었다. 헤어지면서 뭔가 한마디 해야 할 것 같았다. 건강하게 지내라고 했다. 그 말이 먼저 나왔다. 그 여자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도 건강하게 지내시라고 했다. 어머니, 그 말이 귀에 걸렸다. 나를 어머니라고 불렀다. 처음 듣는 목소리가 나를 어머니라고 불렀다. 돌아서서 걸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가슴 안에 무언가가 있었다. 슬픔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고 그냥 묵직한 무언가가 자리를 잡았다. 오늘 하루가 그랬다. 살다 보면 이런 날이 있었다. 예상하지 못한 것을 만나는 날. 알고 싶지 않았는데 알게 되는 날. 그런데 알고 나니 오히려 가벼워지는 날. 오늘이 그런 날이었다. 남편의 눈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살고 있었다. 그 사람이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걸 알았다. 그걸 알고 나서 걷고 있었다. 집에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었다. 불이 꺼져 있었다. 아무도 없었다. 조용했다. 신발을 벗었다. 안으로 들어갔다. 불을 켰다. 집이 그대로였다. 오늘 아침에 나갈 때 그대로였다. 남편 사진이 거실에 있었다. 텔레비전 옆에 언제나 있던 자리에. 이 집이 이렇게 조용해진 게 얼마나 됐을까. 남편이 병원에서 돌아오지 못한 날 이후로. 이 집은 이랬다. 조용했다. 텅 빈 것 같았다. 처음에는 이 조용함이 너무 무거웠다.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저녁마다 텔레비전을 크게 틀었다. 소리라도 있어야 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조용함이 그렇게 낯설지 않았다. 무겁지 않았다. 내 조용함이 됐다. 내 집의 조용함이 됐다. 사진을 봤다. 오래 봤다. 오늘 당신 딸을 만났다. 그 말을 사진한테 했다. 소리 내지 않고 속으로 했다. 스은자를.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다. 언제 찍은 사진인지 자식들 결혼식 때 찍은 것이었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눈이 작아지는 그 웃음이었다. 오늘 카페에서 본 그 웃음이었다. 진이가 웃을 때 당신이었다. 당신이 거기 있었다. 그게 이상하게 위로가 됐다고 사진한테 말했다. 화가 났냐고 물으면 났다고 해야 할 것이다. 아직 났다. 그런데 그 화가 오늘 보니 조금 달랐다. 나쁜 사람한테 나는 화가 아니었다. 약한 사람한테 나는 화였다. 왜 그렇게 약했냐고. 왜 말 한마디를 못했냐고. 살아있을 때 왜 그 말을 못했냐고. 그 화는 오래 갈 것 같았다. 당장 없어질 화가 아니었다. 그래도 괜찮았다. 화가 있어도 살 수 있었다. 오늘도 살았다. 사진을 한 번 더 봤다. 미안하다고 사진한테 말했다. 내가 왜 미안한지 몰랐다. 그냥 미안하다고 했다. 그리고 고마웠다고 그것도 말했다. 편지에 있던 말, 고마웠다는 말, 그 말을 나도 했다. 사진한테 소리 없이 고마웠다고. 진이가 웃을 때 당신이었다. 당신이 거기 있었다. 그게 이상하게 위로가 됐다고 사진한테 말했다. 부엌에 가서 물을 한 잔 마셨다. 앉았다. 일어날 생각이 없었다. 그냥 앉아 있었다. 오늘 하루가 머릿속에서 돌아갔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몰랐다. 오늘 이런 날이 될 줄. 49세 아침에 이런 하루가 될 줄.
전화를 받았을 때가 생각났다. 031 모르는 번호. 저는 아버지의 딸입니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온몸이 굳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말이 굳는 말이 아니었다. 그냥 있었던 일이었다. 있었고 알게 됐고 만났고 그렇게 됐다. 봉투를 꺼냈다. 가방에서 꺼냈다. 흰 봉투. 편지가 들어있는 봉투. 정순에게 그 이름이 쓰인 봉투. 한참 들고 있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또 생각했다. 버릴 수 없었다. 태울 수도 없었다. 그냥 간직해야 하는 것 같았다. 화가 나는 편지였다. 그런데 화가 나면서 고마운 편지였다. 죽어서 하는 말이 뭐냐고. 살아있을 때 했어야지. 그 말이 먼저 나오면서 그래도 했다는 것이 이 편지를 받지 못했다면 평생 몰랐을 것이었다. 진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남편 눈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나쁜 일이 아닌 것 같았다. 힘든 일이었지만 나쁜 일이 아닌 것 같았다. 서랍을 열었다. 거실 서랍, 오래된 서랍이었다. 이것저것 들어있었다. 통장, 도장, 오래된 약봉지, 손자들 사진, 결혼 때 찍은 오래된 사진도 있었다. 남편이 젊었을 때, 나도 젊었을 때 둘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 그 사진 옆에 봉투를 넣었다. 깊숙이 넣지 않았다. 그냥 위에 올려뒀다. 보이는 곳에 남편의 젊은 사진 옆에 남편이 쓴 편지가 있었다. 이상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았다. 그 자리가 그 봉투 자리인 것 같았다. 이 봉투가 거기 있는 것이 이상하게 편했다. 없애지 않은 것이 잘한 것 같았다. 저녁을 먹었다. 혼자서 어제 남긴 국을 데웠다. 밥을 먹었다. 밥이 넘어갔다. 잘 먹었다. 이상하게 잘 먹었다. 오늘 같은 날에 밥이 잘 넘어가다니.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았다. 사람이 살아야 하니까, 밥을 먹어야 하니까, 그게 삶이니까.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힘든 날이 있으면 그래도 밥은 먹었다. 밥을 먹으면 조금 나아졌다. 그게 살아가는 방법이었다. 아이들 생각이 났다. 큰아들이 전화라도 해줬으면 그 생각이 났다. 그런데 하지 않았다. 아이들한테 먼저 전화하지 않았다. 오늘 있었던 일을 아직 말할 수 없었다. 말하면 길어질 것이었다. 설명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았다. 그냥 오늘은 혼자 있고 싶었다. 오늘 하루를 혼자 소화하고 싶었다. 남편도 혼자 들고 살았던 것들이 있었다. 나도 혼자 들고 살았던 것들이 있었다. 사람은 다 그런 것이었다. 다 들고 사는 것이었다. 오늘 것은 오늘 내가 들고 있으면 됐다. 나중에 정리가 되면 그때 말해도 됐다. 설거지를 했다. 그릇을 닦았다. 물소리가 났다. 집안에 물소리만 있었다. 이 고요함이 처음에는 무거웠다. 남편이 간 뒤로 이 집이 너무 조용해서 잠을 못 자던 날이 있었다. 소리가 없어서, 남편 코 고는 소리가 없어서 잠을 못 자던 날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고요함이 그렇게 무겁지 않았다. 적응이 된 것인지, 오늘 하루가 너무 많았던 것인지 그냥 조용한 것이었다. 무서운 것이 아니었다. 텔레비전을 켰다. 뭔가 나왔다. 보이지 않았다. 그냥 소리를 들었다. 아이들한테 말을 해야 하나. 그 생각이 났다. 큰아들한테, 딸한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야 하나. 생각했다. 한참 생각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았다. 아직은 혼자 들고 있고 싶었다. 이것이 뭔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정리가 되면 그때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이들이 알면 놀랄 것이었다. 화낼 수도 있었다. 아버지한테, 아니면 진이한테, 아니면 나한테. 아직 그것을 감당하고 싶지 않았다. 지금은 이것을 혼자 가지고 있고 싶었다. 남편과 나 사이에만 있는 일처럼. 그렇게 있고 싶었다. 조금 더. 텔레비전을 껐다. 불을 껐다.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오늘 하루가 또 머릿속에서 돌아갔다. 카페엔 흰 봉투. 정순에게 그 글씨. 진이의 눈, 남편 눈. 살면서 이렇게 많은 것이 한꺼번에 오는 날이 있었다. 오늘이 그런 날이었다. 그런데 끝났다. 오늘 하루가 끝났다. 내일이 올 것이었다. 내일도 아침이 올 것이었다. 밥을 먹을 것이었다. 산책을 나갈 것이었다. 그냥 살 것이었다. 다음날 아침이 됐다. 눈을 떴다. 창밖에 빛이 들어왔다. 봄 햇볕이었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세수를 했다. 밥을 먹었다. 평범한 아침이었다. 어제와 같은 아침이었다. 그런데 뭔가 달랐다. 뭐가 달라진 것인지 설명할 수 없었다. 그냥 달랐다. 무거운 것이 있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밥을 먹고 산책을 나갔다. 남편이 간 뒤로 매일 아침 산책을 했다. 처음에는 엎드려 했다. 의사 선생님이 걸으라고 해서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산책이 그냥 좋아졌다. 걷는 것이 좋아졌다. 오늘도 걸었다. 동네 공원 자주 오는 길이었다. 벚꽃이 지고 있었다. 며칠 전에는 꽃이 있었는데 지금은 꽃잎이 날리고 있었다. 꽃잎이 날렸다. 바람에 날렸다. 예뻤다. 어제 걸었던 길이 생각났다. 카페를 나와서 지미와 헤어지고 혼자 걸었던 길. 눈물이 났던 그 길. 오늘은 눈물이 없었다. 같은 4월이었다. 같은 봄바람이었다. 그런데 눈물이 없었다. 어제 다 난 것 같았다. 어제 다 울었다. 그래서 오늘은 없는 것 같았다.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이었는지 아직도 다 알지 못했다. 슬픔이었나, 화였나, 아니면 그냥 오래된 것들이 한꺼번에 나온 것이었나. 아마 다였을 것이다. 다 섞인 것이었을 것이다. 살면서 그런 눈물이 있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눈물. 그냥 나오는 눈물. 그게 나쁜 것이 아니었다. 그냥 나오는 눈물이 나쁜 것이 아니었다. 살다 보면 나오는 것이었다. 살았다는 증거 같은 것이었다. 벤치에 앉았다. 험한 벤치, 늘 앉는 자리였다. 남편 생각이 났다. 자주 났다. 이 자리에 앉으면 특히 났다. 한 번은 여기 둘이 앉은 적이 있었다. 남편이 다리가 불편하기 전이었다. 걷다가 피곤하다고 해서 여기에 앉았다. 별말은 없었다. 그냥 앉아 있었다. 새 소리를 들었다. 그게 전부였다. 그때 뭔가 다른 말을 했어야 했을까? 의미 있는 말에, 기억에 남는 말을. 그런데 그때는 몰랐다. 그 시간이 기억에 남을 줄, 그 침묵이 기억에 남을 줄. 살면서 중요한 것은 당시에는 모르는 것 같았다. 나중에야 알게 됐다. 이 벤치 위에 오후가 그랬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그랬다. 밥 먹다 잠깐 눈이 마주쳤던 순간들이 그랬다. 당시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지금은 하나씩 떠올랐다. 그게 전부였는데 지금은 그게 기억에 남았다. 별것 아닌 것이 기억에 남는다. 남편한테 오늘도 말했다. 마음속으로 진이가 잘 살고 있더라고. 딸이 하나 있더라고. 손녀가 있더라고. 알고 있냐고. 거기서 알고 있냐고. 진이가 잘 살고 있더라고. 딸도 있더라고. 그 딸이 당신 손녀라고. 그걸 당신은 모르고 갔겠지. 아니면 알고 갔을지 모르겠다. 이제는 알 수 없었다. 뭐라고 했을까? 그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 아마 아무 말도 안 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원래 그랬으니까 아무 말 안 하고 눈만 작아지는 웃음을 지었을 것이다. 무뚝뚝하고 말없는 사람이었다. 착하기는 했다.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그런데 약했다. 그 약함이 이렇게 긴 이야기를 만들었다. 그 웃음이 이제 두 곳에 있었다. 사진 속에 그리고 진이 얼굴 안에 두 곳에 있었다. 한동안 앉아 있었다. 꽃잎이 계속 날렸다. 바람이 불었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나는 앉아 있었다. 이상한 평화로움이었다. 이런 것이 평화인가 싶었다. 큰 기쁨이 아니었다. 큰 슬픔도 아니었다. 그냥 이 봄날에 이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이 나쁘지 않은 것이었다. 살면서 나쁘지 않은 순간들이 있었다. 화가 났다가 슬펐다가 그래도 나쁘지 않은 순간들이 오늘이 그런 것 같았다. 어제 있었던 일이 생각났다. 카페에서 진이와 마주 앉았던 일, 편지를 읽었던 일 생각하면 아직 먹먹했다. 다 소화된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여기 앉아서 꽃잎이 날리는 것을 보면서 그 먹먹함이 그냥 있어도 되는 것 같았다.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냥 있으면 됐다. 그것도 오늘 하루의 일부였다. 먹먹한 채로도 이 벤치에 앉아 있을 수 있었다. 꽃잎을 볼 수 있었다. 바람을 느낄 수 있었다. 살아있는 것이었다. 살아있다는 것이 이런 것이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 벤치에 앉으면 어땠을까? 남편도 이 바람을 좋아했을까? 말하지 않아서 몰랐다. 물어보지 않아서 몰랐다. 60년을 같이 살면서 모르는 것이 많았다.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사람은 다 그런 것이었다. 같이 살면서도 모르는 것이 있었다. 그래도 알게 된 것도 많았다. 이 사람이 밥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 추운 것을 싫어한다는 것, 눈이 작아지면 기쁜 것이라는 것, 그리고 죽기 전에 미안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 고마웠다고 살면서 한 번도 못한 말을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것도 알았다. 늦게 알았지만 알았다. 그런 것들을 알았다. 그것으로 됐다. 60년이 그것으로 충분했다.
사흘이 지났다. 진이한테서 문자가 왔다. 잘 들어가셨냐고, 괜찮으시냐고. 짧은 문자였다. 잠깐 들고 있었다. 이 문자를 어떻게 해야 하나. 받는 것이 맞는 건지, 계속 연락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이들은 아직 모르는데 내가 먼저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생각이 많았다. 그런데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이 사람이 잘 들어갔냐고 물었다. 걱정해서 물었다. 그 마음이 있는데 모른 척 할 수 없었다. 답을 했다. 잘 들어왔다고, 괜찮다고, 봄이 좋더라고. 보내고 나서 이상하게 가벼웠다. 봄이 좋더라. 그 말을 썼다. 이 나이에 봄이 좋다고 문자를 쓰다니 싶었다. 그런데 진심이었다. 이상하게 진심이었다. 오늘 같은 날에 봄이 좋다고 느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닌 것 같았다. 살아있다는 것이 그런 것이었다. 답장이 왔다. 저도 봄이 좋다고 했다. 그냥 한마디였다. 그것으로 됐다. 그냥 그것으로 됐다. 시간이 지났다. 4월이 가고 5월이 됐다. 그 사이에 진이한테서 문자가 2번 더 왔다. 잘 지내시냐고, 날씨가 좋다고. 그런 짧은 문자들이었다. 받을 때마다 잠깐 생각했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모른 척 할 수가 없었다. 그냥 짧게 답했다. 잘 지낸다고. 밥은 잘 먹냐고. 그게 됐다. 이상하게 그게 됐다. 이내 어느 날 아침 산책길에 전화가 왔다. 진이었다. 받았다. 말을 나눴다. 짧게 다음 달에 잠깐 서울 올 일이 있다고 했다. 괜찮으시면 밥이라도 한 끼 사고 싶다고 했다. 잠깐 생각했다. 오래 생각하지 않았다. 오라고 했다. 밥 사줄 필요 없다고. 내가 차려줄 거라고 했다. 전화를 끊고 잠깐 서 있었다. 공원 길 한가운데 혼자 서 있었다. 내가 차려준다고 했다.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생각해보면 나쁜 마음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다. 진짜로 밥을 차려주고 싶었던 것 같았다. 그 사람이 배가 고플 것이기 때문이었다. 아니면 밥 한 끼가 그냥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였다. 남편 딸한테 밥을 차려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다. 그냥 밥이니까 밥 한 끼는 줄 수 있었다. 전화를 끊고 걸었다. 공원 길에 혼자 걸었다. 내가 차려준다고 했다. 그 말이 나쁘지 않았다. 이 삶이 그런 것이었다. 예상하지 못한 것이 왔다. 알고 싶지 않은 것을 알게 됐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그냥 삶의 일부가 됐다. 남편 없는 이 집이 처음에는 너무 컸다. 텅 빈 것 같았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내 집이었다. 내가 사는 집이었다. 내 하루가 있는 집이었다. 적응이 된 것이었다. 사람이 적응하는 것이었다. 억지로 하려 해서 된 것이 아니었다. 그냥 살다 보면 됐다. 49제의 날이 됐다. 49일이 됐다. 그날 전화 한 통이 왔다. 031 모르는 번호. 저는 아버지의 딸입니다. 그 전화가 이 봄날까지 이어졌다. 삶이라는 게 그런 것이었다.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다. 49제 날에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그런데 생겼다. 그리고 나는 살아있었다. 진이가 오면 이 집에 처음 보는 사람이 오는 것이었다. 그런데 완전히 처음 보는 사람은 아니었다. 남편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냥처럼 그 말이 자꾸 생각났다. 진이가 잘 지냈냐고 물었을 때 그냥저냥이라고 했던 그 말. 나도 그랬다. 그냥저냥 살았다. 그냥저럭 살았다. 그냥저럭이 나쁜 것이 아니었다. 그냥저럭은 견디면서 살아온 것이었다. 거기 있으면서 버텨온 것이었다. 울고 싶을 때 참은 것이었다. 화가 나도 살아온 것이었다. 모른 척 해야 할 때 모른 척 하면서 그래도 밥을 차리고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 손을 잡아주면서 살아온 것이었다. 그 세월이 그냥 저럭이라는 말 안에 다 있었다. 짧은 말 같지만 그 안에 60년이 있었다. 진이도 그 말을 썼다. 그냥 저냥이라고 살았다고 두 사람이 같은 말을 썼다. 서로 모르고 각자 살면서 그냥저냥 살았다고. 그게 이상하게 연결된 것 같았다. 그것이 그냥 저럭이었다. 그냥 저럭이 사실은 잘 산 것이었다. 진이도 그렇게 살았다. 아버지 없이 그냥 저럭 살았다. 그냥 저럭 잘 살았다. 그 어머니도 그랬다.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그냥 저럭 살았다. 다들 그냥 저럭 살았다. 그냥 저럭 잘 살았다. 그게 삶이었다. 그냥 저럭이 삶이었다. 60년 그냥 저럭 살았다. 그냥 저럭 잘 살았다. 부족하지 않게 살았다. 봄날이었다. 바람이 불었다. 꽃잎이 날렸다. 나는 걷고 있었다.
공원길을 걸으면서 남편을 생각했다. 진이를 생각했다. 아이들을 생각했다. 다들 살고 있었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살고 있었다. 나도 살고 있었다. 이 길 위에서 이 봄날에 살고 있었다. 여기에 아직 살고 있었다. 이 봄이 있고 걸을 수 있고 그것이 지금은 충분했다. 남편이 보고 싶었다. 그것도 사실이었다. 보고 싶었다. 그런데 보고 싶다고 해서 올 사람이 아니었다. 이미 간 사람이었다. 이미 그렇게 된 것이었다. 그러면 살면 됐다. 내가 살면 됐다. 오늘처럼 이 봄날처럼 그냥저럭 잘 살았다.